번째 간단하게 다룰 것은요. 이 인간관계 심리학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돼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서 친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구로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정과 친구에서의 그 어떻게 하면 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음 노력하고 심화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가 좋다가 또 나빠지는 경우, 해체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꽃과 같고 우정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를 피하고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예 우정에 대해서 친구라는 의미를 나타냈는데요. 친구의 정의는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온 것을 나타내는데요. 서로 수용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즐거움을 나누고 환희를 나누고 그리고 유희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그 상호 관계를 하는 인간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인간지향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친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고 또 서로 공유할 삶의 영역에서 매우 넓은 그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구속력이 적어서 해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로 이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서로 또 이제 뭐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아니면 또 다른 그 일정에 의해서 이전에 의해서 또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친구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정서적인 공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쁜지 슬픈지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 친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공감자가 되어 주고 때로는 지지자가 되어 주고 때로는 경청자가 되어 주고 때로는 예 나의 슬픔을 가장 나의 기쁨을 가장 이해해 주는 지지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평가하는 비교의 준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각자 즐거운 체험을 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안정된 소속감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마다 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요. 우정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생각할 때 정서적인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 친구가 차지하는 정서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투자의 양을 내가 이 친구한테 어느 정도로 쏟을 수 있는지에 대한 따른 우정의 강도가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투자 가능할 최대의 양을 이 친구에게 뭐 평생 중마고라고 하잖아요. 평생 지인을 친구를.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최대의 양을 줄 수 있는 그걸로도 우정의 강도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나 그리고 계속 교제해 오는 지속 기간이나 서로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꾸준히 유지해 왔냐에 따라서 우정의 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친구의 유형과 그 구분을 하는 분류를 해 보면 친구의 관계 형성 요인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1 차적인 친구 집단이 있고 그리고 또 2 차적인 친구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 1 차적인 친구의 집단은 무슨 어린 시절부터 뭐 학연으로 맺어진 그런 친구가 있고 2 차적인 친구 집단은 어떤 인제 뭐 취미라든지 목적이나 모임이 같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쾌락적인 친구와 수용적인 친구와 인격적인 친구로 세 유지 요인을 구분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친구의 기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선은 연합적으로 서로 상호 협력적인 연합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그 거리가 가까운 근접성, 그리고 서로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서로 유사한 그런 유사성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들이 중에서도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공유에 의한 관계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수혜적인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 베푸는 그 최대한의 친구 관계, 그리고 서로 상호 협력적인 친구 관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적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근거한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인제 추구하는 인제 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에요. 그 예전에 절친이었는데 지금 대학이 달라서 갈라진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 심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서로 그냥 같은 시기에 뭐 머무는 그런 것들이 다 같았다면, 지금은 꿈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고 직업적인 것들이 다 갈라지면서 그 예 더더군다나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없으면 친구의 관계의 심화에 어려움도 작용할 수 있는 호소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뭐 여러 가지 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성격적인 부분과 특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서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친구가 집중해 주지 않고 그 노력이 좌절되는 경우, 이렇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과도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학업과 생활 관리,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인제 다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친구 관계에 문제가 되는 대학생이 호소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대상의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인간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럼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유쾌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차분하고 정적이고 책을 잘 읽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가 유사하고 그 뭐 같은 뜻을 가진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과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흥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잘생기고 그리고 웃음이 멋지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너글너글하고 좋다든지, 아니면 인간은 자신이 곁에서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기 때문이고요. 인간은 자신 곁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간은 같은성,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친교의 대상의 선택 요인은 근접성이 가까운 이웃사촌, 옆집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조배는 친숙성, 자꾸 봐야 서로가 친해지기 때문에 단순 접촉 효과도 있고요. 과잉 노출 효과가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자꾸 봐야지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 유유상종. 그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할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그리고 보상성. 긍정적인 보상 경험과 서로 보완적인 속성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보상 경험과 보완적인 속성을 보상성이라고 하는데, 친교 대상의 선택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접성, 친숙성, 유사성, 보상성.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특징들마다 다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능력, 신체적인 매력에 따라서 친구의 대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절친이라고 내 모든 그 일상을 쪼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주 친밀한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고 견고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대인 관계를 쌓아야 돼. 교수님은 지금 현재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네. 좀 최근에 되는 것 같고요. 그들 중에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게요. 20 명에서 30명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한 5 명? 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는 예 있어요. 네 한 2-3 명? 네. 그리고 친구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고 견고하게 만들려면 음 우선은 이제 어 그 친구의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는 거, 그리고 음 내가 나를 오픈할 수 있어야 친구도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 현재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들 중에서 내가 아주 뭐 손가락에 예 꼽는 절친은 몇 명이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내가 쪼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는 누구일까요? 또 친구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고 견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그 내용이 쪼끔 양이 많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그 챕터까지 같이 인제 아우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분량이 좀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최대한 교수님이 어 간략하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인제 그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인지를 네 이 갖는 것이 그 스트레스 예방과 그리고 내 심리적인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금은 한번 다뤄 주고 싶은 챕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제를 통해서 현재 내가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깊게 우정을 생각해 보는 멋진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나게 열공하시고 예 다음 시간도 우리가 즐거운 수업에서 웃으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